우리가 이번에는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무신 정권 그 중에서도 최씨 정권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최씨 정권. 그래서 뭐 최충원, 최후 이런 인물들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배웠었고, 그러한 인물들이 설치한 뭐 정치 기구나 군사 조직들 이러한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무신 정권 시기에 우리가 하층민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나, 즉 하층민들의 봉기, 즉 하층민들의 어떤 반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신정권 시기 하층민의 봉기, 반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먼저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배경을.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배경으로서 살펴볼 건 무신 간의 권력 다툼이었다. 무신 간의 권력 다툼. 우리가 앞서 뭐 무신정권 초기에도 이의방, 뭐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등 계속해서 집권자가 되기 위한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그러면서 이 집권자가 자주자주 교체되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맞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불안정, 혼란하게 되고, 중앙 정치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제 지방을 제대로 신경을 쓸 수가 없게 되고,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당시에 백성에 대한 수탈도 심하게 돼요. 이 무신들은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 부를 넓히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많은 토지들을 빼앗고, 또 이 당시 세금도 많이 걷고, 이렇게 이제 백성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뺏어가다 보니까 백성들에 대한 수탈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요거를 우리가 좀 잘 알아둬야 되는데, 바로 신분 질서가 동요된다. 신분 질서가 한마디로 흔들린다는 소리. 흔들린다. 신분 질서가 흔들리게 된다. 이게 왜 이런 모습들이, 이 당시 이런 모습이 왜 등장을 하냐라고 한다면, 애초에 뭐 무신정권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조금 우위에 있는 집단이었던 문신을 조금 아래에 있던 집단인 무신이, 그렇죠, 반란, 정변이라는 걸 통해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잖아요. 즉 기존의 질서대로 흘러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렇죠, 아래에 있는 것들이 위에 있는 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건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요 무신 집권자 중에서 천민 출신의 집권자가 또 하나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이제 요 이음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 사람이 이제 노비 출신이에요. 원래 노비죠, 노비. 당시 부모님이 이제 노비여가지고 나도 이음인도 태어날 때부터 노비로 생활을 했던 거야, 초기에는. 근데 이 이음인이라는 사람이 타고난 체격 자체가 엄청나게 좋아요. 타고난 힘이 좋고, 타고난 체력, 타고나기로도 키도 엄청나게 크고 체격도 엄청 좋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싸움도 잘하고, 그렇죠, 무예에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들이, 특히나 이제 무예에 뛰어났던, 그거에 관심도 받던 무신들이 굉장히 예뻐하고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음이는 그러한 타고난 능력을 바탕으로 많은 공들을 세우면서 쭉쭉쭉쭉쭉 올라가더니 급기야 나라의 최고 집권자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나라의 최고 권력자의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노비로 시작한 이음인이 국가의 최고 권력자까지 올라간다. 요거를 일반 농민들이 이제 옆에서 쭉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나랑 비슷한, 아니면 오히려 나보다 낮은 노비 계급에서 시작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쭉쭉쭉 올라가더니 국가 최고 권력자까지 됐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라고 하면은, 그렇죠, 나도 할 수 있구나. 나같이 하층,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얼마든지 높은 계급까지 올라갈 수 있구나. 즉 기존의 신분 질서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러면서 요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돼.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분 질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농민들이 한마디로 이제 나도 이제 높은 계층, 높은 계급, 권력 한번 잡아보자라고 많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당시에 이제 하층민들의 봉기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라고 하면은 요 당시에 우리가 중요한 하층민의 봉기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김삼이 효심의 난이에요. 김삼이 효심의 난.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름이죠, 이름. 김삼이라고 하는 인물과 효심이라고 하는 인물이 일으킨 반란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김삼이라고 하는 인물은 운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효심이라고 하는 인물은 초전이라고 불리우는 경상도 쪽에 있는 지방에서 경상도 쪽에서 일으킨 반란들이었었는데 요 두 명이 어느 순간 이제 연합을 하면서 이 반란이 경상도 전체적으로 전역으로 퍼지게 되는 그러한 대규모의 어떤 반란으로 커지게 돼. 요 사건이 이제 요 당시에 일어났던 반란들 중에 대표적인 또 한 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요거에 또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망이 망소이의 난이라고 그 당시 이제 망이 망소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중심이 되어서 일으킨 반란인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바로 요 공주 명학 소에서 일어난 거예요. 소.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소. 지방 행정제도 배울 때 배웠었는데 소. 그렇죠. 향, 부곡, 소. 그 중에 바로 소가 바로 여기에요. 여기 소. 소는 우리가 수공업 제품 주로 만드는 특수한 행정구역. 왜 특수한 행정구역이다? 그렇죠. 일반 군현민들보다 훨씬 더 차별 대우를 받았다. 세금에서다 아니면은 뭐 과거 시험을 못 본다거나 이사를 갈 수 없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라고 했었죠. 차별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이러한 망이 망소이에 난 공주 명학소에서 일으킨 난은 그러한 차별 대우들의 불만을 품고 일으키는 반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충청도 일대를 점령을 하면서 굉장히 좀 크게 펼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요 반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강화를 체결해줘.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공주 명학소가 일반 군현으로 승격 등급이 한 단계 높아지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런데 앞에서는 강화를 체결해 놓고 뒤에서는 이에 대한 보복을 계획을 하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렇죠. 요 반란 요 충청도 일대를 군대를 돌리고 응징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주 명학소의 난, 망이 망소의 난은 다시 이제 봉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안타깝게도 진압이 되면서 이 반란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만적의 난이 돼요. 만적의 난. 요거 역시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특히나 요 만적이라고 하는 인물, 요 만적이라고 하는 인물은 최충원,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최충원의 노비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최충원의 노비 중에 한 명. 이러한 최충원의 노비 중 천민이었던 요 최충원의 노비 중에 한 명이었던 만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많은 수의 노비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자 했던 게 바로 요 만적의 난이에요. 만적의. 즉 이들은 이제 노비로 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생활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같은 노비 출신 이었던 이음인 이런 사람들은 저기 위로 올라가가지고 막 최고 집권자도 되고 막 그래.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지켜봤던 그렇죠. 만적을 비롯한 많은 노비들은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노비로 힘들게 살아야 되냐. 이왕 힘든 거, 이왕 이렇게 어렵게 살 거 한번 질러보자. 우리도 한번 반란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세상 한번 바꿔보자. 그러한 목표 아래 이제 많은 노비들이 모여가지고 반란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사전에 발각이 되면서 실패로 끝나게 돼요. 최충원의 상법이.
요 만적의 나는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바로 신분 해방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신분 해방 운동에서 말 그대로 이제 노비들이 일으킨 반란, 즉 노비들이 자신들의 어떤 계급 신분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란이기 때문에 바로 신분 해방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와 관련되어서 121페이지에 나온 지도와 자료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지도를 보면은 무신 집권기 하층민의 저항 운동 이렇게 해서 여러 위치들 보이죠? 그래서 개경 즉 최충원이 살던 최충원의 산호비가 일으킨 만적의 난, 여기 충청도 공주에서 일어난 공주 명학소 망이왕소이의 난, 그 다음에 운문 초전이라고 하는 요 김삼이 효심의 난, 특히나 요 세 주요 반란은 위치까지, 지도에서의 위치까지 잘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위에를 보면은 만적의 외침이라고 하는 사료가 나와 있어요. 사료. 요게 또 이제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 중요한 사료인데, 보면은 이제 만적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신정변 이래로 천안무리에서 높은 간직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으니, 아까 말했듯이 이음인과 같은 장군과 재상이 어찌 처음부터 종자가 따로 있으랴. 한마디로 장군, 재상과 같은 높은 관직에 오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사람이 아니다. 정해진 사람들이 아니다.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즉 능력만 있으면 때가 되면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관직이고 그러한 자리이다. 그러니까 어찌 우리는 우리 노비들은 채찍 아래에서 천한 일만 해야 되겠느냐? 우리도 한번 세상 바꿔보자. 어찌 우리 노비로 태어났다고? 처음에 노비라고 계속 천한 일만 하라는 법 있냐? 우리도 한번 세상 바꿔보자.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여기서 보통 뭐 왕후 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왕, 그 다음에 태후, 왕의 부인 태후, 장군, 재상, 이렇게 높으신 계급의 피가 따로 있느냐, 태어날 때부터. 그딴 거 없다. 때가 되면은, 시기가 되면, 능력이 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은 노비지만 세상 바꿔서 우리가 왕이 돼보자, 우리가 장군 돼보자 라고 하는 거. 알겠죠? 요거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